자, 오늘 영상에서는 교과 성적 100%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내신, 난 내신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최저 따윈 필요 없다. 난 내신으로만 승부한다. 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학으로 우리가 한양대 알고 있죠.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한성대, 덕성여대. 물론 이제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세종대도 있었지만 세종대가 올해부터는 또 최저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장 대표적인 데는 한양대학교. 자, 일단 반영 교과목을 봐야 되는데 자, 국영수사과 전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내신이 1등급 초반부터 1.75, 보통 1.09 하면 전교 1등, 웬만한 고등학교 전교 1등 점수가 되겠죠. 편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5등급 전후로 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자체만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워낙 한양대 지원한 풀 자체가 서울대부터 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거는 추합 여부, 그죠? 추가 합격과 그로 인한 또 얼마큼 충원되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전교권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최고 좋은 학생들이 쓰는 대학으로 한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레벨 아이들 중에서 최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그 다음에 내신이 워낙 자신 있는 우리 1등급대 중후반대 학생들이 그래도 보험을 쓸 수 있는 건데 광운대 지원하는 패턴 놓고 보면 건대, 경희대, 동국대 요 라인에서 대학을 많이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문은 국영수사, 그 다음에 자연은 국영수 과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자, 1.82부터 2.74까지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놓고 보니까 1.8에 해당하는 과목은 소프트웨어 학부였고 또 2.74에 해당하는 과목은 수학과였는데 전체적으로 2등급 초반대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대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데 모의고사 수능에서 두 개 합이 5나 6이나 7 이 정도 안 나온다. 2등급 한두 개가 안 나오면 보험 차원에서 광운대에 쓸 수밖에 없는 전형이고요. 자, 명지대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인문은 서울에 있고 또 자연은 용인에 있는데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 당장 학교가 없어질 것 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학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반영 교과가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가 맞는데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양대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했다면 광운대는 인문은 사회, 자연은 과학 이렇게 반영한 거라면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중에서 이 중에서 상위 4과목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총 16과목을 반영하는 거라서 일단 세계대학만 놓고 봐도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지대 기준으로 했을 때 1.87부터 4.11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1.87에 해당하는 학과는 경영학과였고 4.11에 해당하는 학과는 청소년 지도학과였습니다. 솔직히 같은 대학 내에서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좀 신기할 뿐더러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를 점수 맞춰서 바꿔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연 학생이 인문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인문 학생이 자연으로 넘어오기도 하죠. 구조적으로 자연이 인문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겠지만 흔히 말해서 문과 침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점수 맞춰서 이 바운더리 안에 쓰면 되고요. 보통 평균이나 70% 점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점수는 뒤로도 밀어날 개연성이 있고요. 300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쓰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어느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명지대 기준으로 2등급대에서 대부분 점수가 형성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다 최저학력 없는 거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저가 없는 교과전형 2를 볼 텐데 명지대하고 비슷하지만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4과목이라면 이거는 교과별로 3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총 명지대는 16과목, 한성대는 12과목입니다. 그래서 한성대 기준으로 2.8에서 4.13까지 이렇게 점수가 형성됐는데 2.8에 해당하는 과목이 이제 작년에 사회과학부였고 4.13에 해당하는 게 문화콘텐츠학과 야간학과였습니다. 한성대 야간도 뽑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 차이가 많이 퍼있지만 대부분 2등급대 후반, 3등급대 초반의 점수가 3등급대 초반까지 아니고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 점수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뭐 국영수사, 국영수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광운대하고 비슷한 개념 똑같은데 반영효과 반영 방법이 2.6에서 3.11 이렇게 퍼져 있는데, 과가 고교 추천 전형을 뽑는 과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괴리가 심하지 않습니다. 학과마다. 그래서 가장 높은 2.60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 그 다음에 3.11에 해당하는 과목은 글로벌 융합대학에 해당하는 학과들이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변수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 오늘은 이 수도권까지만 알아볼 텐데 지방권은 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다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데 내신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대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국영수사, 국영수관인데 왜 다르냐면 또 각 과목마다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고요. 인천대 기준으로 작년에 2.16부터 5.06까지 정말 다양하게 과가 형성이 됐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강남대 같은 경우도 국영수사, 국영수관인데 항상 말하지만 강남대는 주변의 대학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몇 과목씩 추려서 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다 갑니다. 국영수사, 국영수관 가는데 3.45에서 5.64까지 좀 이것도 아주 넓게 퍼져 있고요. 성결대, 안양대, 용인대, 평택대, 한신대 뭐 다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깜짝 놀란 건 성결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탐구라는 건 사회탐구, 과학탐구처럼 사회 과목 중에서 최우수 과목을 학기별로 반영하는 되게 특이한 구조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성결대 기준을 놓고 봤더니 가장 높은 그 결과가 3등급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가 9등급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학과 기반의 대학이기 때문에 종교 관련된 학과들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보여주는 현상들, 추가 합격까지 가면,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밀리다 보면 이렇게 9등급 자리가 붙는, 9등급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 붙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결대 수준이 9등급 자리도 붙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그래도 안양에 있는 대학인데, 그러니까 요런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도 있기 때문에 내신, 내가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는 것보다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안양대 같은 경우도 아리학생부 교과 면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영 방법이 인문은 국영사, 국어, 영어, 사회, 자연은 수학, 영어, 과학입니다. 그래서 안양대 기준으로 2.72부터 6.14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펴져 있는데, 2.7에 해당하는 과목이 컴퓨터공학과였고, 요즘 컴퓨터 관련된 과들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6.14에 해당하는 과목이 게임 컨텐츠 학과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교과 전형은 이제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 점수가 높으면 그 다음에는 점수가 좀 떨어질 개연성이 있고요. 무서워서 못 쓰니까. 반면에 전년도 점수가 또 너무 낮으면 또 많이 몰리다 보면 또 점수가 올라가는 개연성이 있고, 또 경쟁률과 이런 변수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학과마다 편차가 좀 많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용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일반 학생 전형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국영수사 과 중에서 학년별로 4과목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 12과목을 반영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국영수사과 중에서 그러니까 1학년 때 4과목, 2학년 때 4과목, 3학년 때 4과목씩을 추려서 총 12과목을 하게 되는데, 용인대 기준으로 1.30에서 2.90까지의 이 바운드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30에 해당하는 과목이 물리치료학과,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되게 유명하죠. 운동 관련된 학과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 2.90에 해당하는 게 문화재학과 이렇게 되고요. 평택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올해부터는 상위 9과목을 하지만 작년까지는 상위 3과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4.58과 5.9, 이게 또 깜짝 놀랄 걸 뭐냐면, 그래서 원래 최초합 놓고 보면 점수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3과목만 추리기 때문에. 하지만 다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4등급 때, 5등급 때 학생들 이렇게 붙는 결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신만 갖고 뽑는데, 그것도 수도권 대학인데, 그리고 이렇게 과목 산출하는 과목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학령 인구의 감소 때문에 일단 지원자 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죠? 우리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멀리 이렇게 자치나 아니면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고 통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등급대 중후반, 5등급대 점수 그것도 내신만 가지고 그것도 전과목이 아닌 몇 과목만 추려서 하는 데도 나오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원투 전형이 있죠. 원 같은 경우는 총 9과목 반영하죠.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탐구 3과목. 탐구라는 건 사회든 과학이든 총 9과목을 반영하는 게 원 전형이고, 투 과목은 되게 재밌다 그랬죠. 인문은 국어만, 자연은 수학만 이렇게 하는 건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7에서 6.36까지 이렇게 좀 퍼져 있었죠.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내신이 1, 2등급대가 아니라서 나는 교과 전형,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 무조건 못 쓴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잘만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영상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각 대학마다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학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본교 3학년 기준으로 국영수 사과의 전 과목 평균이 3.19 나오는 친구를 가지고 대학마다 산출 기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가 아까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이기 때문에 3.19가 나와요. 당연히 이 점수 갖고 한양대 못 가죠. 근데 광운대 기준은 인문은 국영수사 전 과목, 자연은 국영수 과 전 과목.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과 쪽 과목이 좀 더 유리하니까, 또 게다가 얘는 또 이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과성에 자연계열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아무튼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국영수 과 중에서 상위 4과목 중 16과목을 반영하는데, 이게 인문이 2.85가 나오고 자연이 2.82가 나옵니다. 아무튼 자연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아까 한성대 어떻게 나왔죠? 한성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하기를 한성대는 그 명지대하고 좀 다르게, 이건 4과목씩이라면 이건 3과목씩이었죠. 그런데 2.97, 3.1.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반영했더니 점수가 좀 더 낮아지고요. 좀 더 적게 반영했더니 좀 더 낮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죠. 원래 보통 반영 교과 과목이 작을수록 내신이 좀 더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데,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안양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영사,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전반적으로 이과 쪽으로 유리했었는데, 오히려 안양대 기준으로는 이과 쪽으로 했을 때는 점수가 좀 불리하게 나온다는 거고, 평택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과목 중에서 9과목만 하기 때문에 문이과 다 똑같이 되는 거고, 2.11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작년 기준만 놓고 보면 웬만한 과는 다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용인대도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4과목씩, 국영수 사과 중에 4과목 해서 총 12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2.83 나오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1 같은 경우는 총 9과목을 반영하죠.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탐구 3과목 2.58 나오고, 교과 2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어만, 자연은 수학만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기반으로 베이스 했을 때 좀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같은 교과 전형을 쓰더라도 분명히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사설 업체에다가 어떻게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뭐 컨설팅 해주는 데 상담하게 될 때, 단순하게 우리는 보통 인문이면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사 이렇게 과목을 놓고 보는데,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그게 맞지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이나 아니면 우리 수도권 아니면 지방인 대학들 보면 각 대학마다 산출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맞는데 점수를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각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일일이 다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담임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각 대학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점수가 산출이 되고, 아마 우리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그려놓고 계속마다 각 대학에 맞는 조합들을 찾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신 점수만 가지고 쓸 게 아니라 나랑 가장 조합이 잘 맞는 그러한 대학을 찾는 과정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아무리 수능에 대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맞는 조합의 대학만 잘 찾으시면 생각보다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내신 100% 전형을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